안녕하세요 여러분, 고양이 임산과 이기쁨 수의사입니다. 지난번에 나비 얘기를 잠깐 드렸죠. 많은 나비 중에 한 마리 또 다른 나비,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그 다음에 림포마 진단까지 나왔던 8살이면은 뭐 그래도 젊은 축인데 그래도 병이 그렇게 와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예후도 이제 림포마 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근데 나이가 든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떠세요? 더 복잡해지지 않으세요? 한 가지 질환만 있지 않습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증상이 또 애매합니다. 나이를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난이도 또는 아니면은 만성적인 지속 관리 플러스 생애 끝 관리까지, 생애 말기 관리까지 포함되는 게 노령묘 관리긴 한데, 예를 들어 볼까요? 한 13살 정도 된 초코라는 아이를 만났는데, 기존에 이제 고양이 진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나중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도 저도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환자들을 이제 진찰을 할 때 자꾸 기록을 하는 훈련을 하고 습관을 들이고, 그걸 가지고 이 증상과 관계가 있는 것,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거,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알고리즘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. 초코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님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얘기하시죠. 그런 경우 있으시죠? 병원에 들어오셔서 이게 진료실에 앉으셔서 물을 많이 먹어요, 한 번씩 토해요, 요즘엔 살이 또 빠져요, 덜 움직여요,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고 들락거려요, 그리고 털도 자꾸 엉키는 것 같아요. 자,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접근 어떻게 하시나요? 얘 같은 경우도 신체 검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능성 있는 질환들이 이제 머리에 자꾸 떠오르죠. 다음 다뇨에,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 트러블이 생겼고, 털을 잘 그루밍을 못하면 관절염도 있나,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신체 검사와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면서 머릿속에 옵니다.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환자를 꼼꼼하게 검사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정이 검사죠. 혈액 검사나 기본적인 엑스레이, 환자가 스테이블 하다면 심장까지. 근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는 이제 심장이 큰 거죠.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이제 조심스럽게 하고, 그 다음에 다른 진단을 또 하니까 그 나이에 보통 있을 수 있는 CKD 있고, 갑기양도 있고, HCM도 있고, 그 다음에 관절염도 있고, 리스트를 그래서 적으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노령묘의 동병질환, 그죠? 코모비디티가 있는 아이들을 이제 자꾸 만나게 되면서 제가 결정적으로 이 환자들의 케어를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, 그리고 제가 케어를 하기 위해서 심장병 때문에 인유제를 쓰면은 콩팥이 부담을 느낄 거고, 콩팥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 항진증 관리를 하면서 또 콩팥 수치도 움직일 거고, 그런 여러 가지. 그 다음에 관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? 관절 관리를 위해서 NSAID를 써야 되나?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폭풍처럼 하게 됐던 그런 시작이 이 아이들 만나고 노령묘 관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긴박하고 페이탈, 치명적이면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정하는 게 우선일 거고, 보호자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은 거기에 맞게 더 잘해야겠죠. 왜 이 수치가 이때는, 예를 들어서 크레아틴이 이때는 2점 얼마였는데 왜 심장 치료하면서 더 올라갔나,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보호자님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고, 환자를 꼼꼼하게 팔로우하는 것도 필요한 게 복합질환을 가진 노령묘 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쭉쭉쭉 케이스들을 보고 가겠지만, 결국에는 이 환자들을 케어함에 있어서 증상에 대해서 많은 리스트를 보고 놀라고 당황하지 마시고, 차근차근 우선순위 정해서 완치가 되지는 못하지만 매니징을 하고, 그러면서 환자의 삶의 질 관리를 하면서 예후를 조금 더 빨리 보호자님들과 미리 얘기해서 관리를 해내는 게 성공적인 노령묘, 만성질환, 동방질환을 가진 아이들의 케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25년 동안 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로 풀 수는 있는데, 직접 이제 현장에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환자 케어하실 때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제 강의가 조금이나마 그런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 제가 직접 차팅하는 그런 것까지 공유를 할까 합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
제가 다 옳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케이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법도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.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도움이 되고 또 조금 더 상호 반응적인 그런 강의를 앞으로 또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길 바라겠습니다.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